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에픽게임즈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진드코 과장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강점을 가진 개방적인 플랫폼인데요. 저는 오늘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것들을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들을 구현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언리얼 엔진이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메타버스에까지 이렇게 사용되는 저희가 트레일러, 쇼리를 하나를 준비했는데,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했던 그런 현실에 있는 공간 정보들을 바로 이런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통합을 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혹은 엑셀로 연결해서 트레이닝에 사용을 한다거나, 군사 트레이닝이라든가 혹은 항공 정비 이런 부분에서의 트레이닝에 사용한다거나, 여러 부분에서의 이런 그 디지털 트윈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치들을 검증을 해내고 있는 단계인데요. 요 근래의 흐름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와 과거에는 디지털 트윈으로 불렸던 것들이 메타버스로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과거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명의 유저들이 상호작용들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가치를 발견을 해 나갈 때 그런 것들 역시도 메타버스로 지칭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은 중세 시대에 다마스커스라든가 예루살렘들을 게임에서 그대로 구현을 했고,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거기를 활동하시면서 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게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작품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라는 도시를, 그 당시에 있었던 최대한 고증이 잘 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여러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를 하기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는 이런 공간 정보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I, 그리고 딥러닝, 도시생애 주기 관리 등에서 그 전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에서 이런 혁명들을 불러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구현에서 요구되는 리얼타임 렌더링과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의 게임 엔진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엔진만을 적용한 그런 검증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사이트들을 사례 기반으로 소개해드리고요. 디지털 트윈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현실들을 기반으로 3D 가상 세계에 복제해서 구현하는 것들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공간정보 통합,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빌딩, AI, 딥러닝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디지털 트윈의 잠재력들은 스마트 시티를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도시의 교통 트래픽을 한눈에 관찰하실 수도 있고, 이런 트래픽들을 분석, 시뮬레이션하여서 앞으로 도시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는 곳에 디지털 트윈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은 LOD와 유사한 개념으로 3단계의 LOD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레벨 1의 디지털 트윈에서는 레벨 1이 가지는 주 목적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그대로 가상세계에 복제 구현하는 것들이고요. 레벨 2에서는 이렇게 레벨 1에서 구현되었던 디지털 트윈 모델에 간단한 단방향 상호작용들, 인터랙션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관제 시설들이 보내오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하여서 여러 일반적인 모니터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레벨 2에 해당되게 되죠. 레벨 3는 이미 운용 중인 디지털 트윈에서 AI 딥러닝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예측 모델들을 얻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의 생애 주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은 그 도시의 생애 주기와 함께하면서 여러 어떤 변화되는 여러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면서 함께 발전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트윈의 플랫폼의 선정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그런 사용자들의 업데이트 요구 사항들을 개발해내고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인 플랫폼과 이런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의 선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지자체가 주도해서 만들어내는 디지털 트윈들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시민 참여형으로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자체가 제공한 디지털 트윈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들이 여러 사용자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들을 제공하게 되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들도 그대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언리얼 엔진을 채택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들은 굉장히 뛰어난 개방성과 우수한 상호작용들을 검증을 해주었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그런 레거시 파이프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렌더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 결과들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런 결과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수정사항들을 반영했을 때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는 그런 시각 정보들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에게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사용할 때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인사이트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이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정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델링의 변경이라든가 혹은 센서들이 보내오는 그런 정보들에 대한 업데이트들을 빠르게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으로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실사감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실시간 렌더링들이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어떤 디지털 트윈 검증 모듈들도 추가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통합해내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개발 환경들이 필수적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언리얼 엔진은 가장 유연하게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들을 최적화해서 어떤 여러 디바이스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트윈에 사용할 에셋들이 처음부터 에셋들을 만들거나 혹은 그 해당 지역의 타겟한 지역에 대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거나 이런 지형 정보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디지털 트윈에 사용할 에셋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BIM 데이터들이 여기서 가장 큰 잠재력들을 가지고 에셋으로서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BIM 프로세스의 디지털 트윈을 통합해서 활용하기까지 이 개념 설계에서부터 엔지니어링 단계까지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문화된 툴들을 따로따로 사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업했던 툴에서 이미 해둔 작업을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시간 소모적인 그런 케이스들도 많았었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런 모든 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축물의 생애의 주기와 BIM의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드백들을 엔진 위에 통합하고 그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들을 언리얼 엔진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설계, 건설, 그리고 시설 단계까지 투입되는 리소스들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고 이미 작업된 에셋들은 추가로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재작업들을 줄이면서 실제로 이런 최종적으로 상호작용한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은 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을 작업할 수 있는 장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플랫폼들은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상 전시, 즉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소통을 하게 되는 가상 전시라든가 버추얼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들 이런 것들을 점점 디지털 트윈 모델이 수용하고 담게 되면 바로 이 디지털 트윈 모듈들이 바로 메타버스로 리칭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언리얼 엔진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구현된 적용된 그런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벨 1의 현실을 가상 세계에 복제하는 레벨 1에서부터
딥러닝을 하는 그런 레벨 3까지 여러 디지털 트윈에서 언리얼 엔진이 사용된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디지털 트윈들이 어떻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에어로 매트릭스는 스마트 시티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이고요. 여기에 보고 계시는 씬은 호주의 애들레이드 시티에 실제 존재하고 있었는 도시의 그 현황들을 이 항공 촬영한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윈모션이라는 저희 디지털 트윈 도구 위에 통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작업에 있어서는 트윈모션은 움직이는 차량이라든가, 그리고 포토리얼한 식생들, 그리고 현실감 있는 이런 라이팅들과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데이터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움직이고 있는 그런 동적인 그런 에셋들을 트윈모션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에셋들을 통해서 단순히 스캔되어 있는 데이터 위에 현실적인 라이팅을 부여를 해주고, 움직이는 객체들, 그리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현실감 있는 디지털 트윈의 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트윈모션입니다. 트윈모션 역시도 저희 에픽게임즈가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하나의 제작 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도쿄의 한 지역을 세슘에 있는 GIS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것은 그 연도별의 디지털 트윈 모델들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런던 부분의 사례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것들은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들이 들어왔을 때 이 랜드마크가 기존에 있는 도시에 미치는 영향들, 어떤 소음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혹은 전력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인사이트를 탐색하는 데 디지털 트윈이 사용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상하이의 이 스마트 시티 그 모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트윈의 개발은 텐센트에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개발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간에서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 자산들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하이 시티 같은 곳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때 어떤 여러 관제 장비들의 소스를 이런 곳에 인터그레이션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디지털 트윈을 처음에 구현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실제하고 있었던 여러 센서들이 보내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비주얼라이징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호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 자체에서 이 데이터들에 대해 발생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엔진에서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카테고라이즈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들이 굉장히 표준들을 만들기 굉장히 용이한 조건에 있는 것이 바로 좀 이런 상하이 쪽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상하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야 시간대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 이 응급 환자를 가장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수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병상들의 응급시설의 병상들에 대한 병상 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로 한다거나, 또는 그 병상으로 이동하기까지 최단거리의 이동 경로들을 분석하고 제공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빌딩 부분을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제 점점 이런 좀 시설물 위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빌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상하이의 사례이고, 이런 도시 내에 있었던 특정 시설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제 모니터들에 접근하여서 이 시설들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물의 양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물의 냉난방 공조들의 상태, 그리고 5G 네트워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관제 시설에서의 조작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안으로 이 시설물에 어떤 영역을 몇 명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피 경로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서지스테이션 모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 빌딩에서의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템파 워터 스트리트의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들은 굉장히 지금 보는 사례는 XR의 개념이 섞여 있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디지털 트윈들은 모니터를 3D 모델 데이터들이지만 그것들이 시각화되었을 때 모니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보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디지털 트윈은 XR 형태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3D 모델들은 실제로 3D로 보고 실제 어떤 그 3D에서 렌더링 되는 모델이 아니라 3D 프린트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물리적인 백색의 건물 모형들입니다. 이 건물 모형들이 놓여 있는 이 익스비션 위에 이런 프로젝터들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프로젝터로 각 인면에서 필요한 텍스처들을 언리얼 엔진에서 렌더링을 하고 그리고 이 모델 위에 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XR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 가지는 강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의 참석자들이 계실 때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모델을 손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3D 공간 내에서의 내비게이션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 그리고 우리 도시의 어떤 부동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예측하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XR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즉 이 모델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도와줄 수가 있지만 이 도시가 그동안에 어떤 생애 주기를 가지고 어떤 이제 도시 개발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히스토리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탐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장점들은 이런 XR 기반의 DT들이 가지는 장점들은 현실의 모델들을 여기 참석한 유저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정확한 이해들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형태들의 DT에서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들은 단순하게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빌딩 그리고 어떤 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DT 모델 위에서 자동차 자율주행 AI가 DT 모델 안에서 딥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자율주행들을 AI가 충분한 어떤 인지 능력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공간에 풀어주고 자율주행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쌓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실제 어떤 개발 중인 그런 프로토콜들을 도로 위에 풀어놓는 데는 굉장히 많은 위헌성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트윈의 공간 안에서 이런 AI들이 딥러닝을 하게 되면 공간에 제약 없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AI 머신들이 이 공간 안에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기 타고 있는 자동차 자율주행의 알고리즘을 아주 순식간에 빠르게 수천 대의 AI 딥러닝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런 AI의 역할들을 고도화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예, 다음 장부터.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프로젝트 애니어라고 하는 저희 에픽게임즈가 직접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굉장히 고도화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샘플 모델입니다. 저희 언리얼 엔진 닷컴을 통해서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열어보시고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가져가셔서 응용을 하셔도 됩니다. 소스 코드를 변경하셔서 더 나은 모델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은 실제 한 지역을 DT화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낮은 수준의 LOD로 디지털 트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T 모델은
주무관님 이거 재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은 단순히 그 일반 한 스케일 부분만 DT를 한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스케일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 DT 모델은 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형상을 그대로 따서 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3D 좌표계의 X, Y, Z로 했었을 때는 이 지구 구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게임 월드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지구 자체를 디지털 트윈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GIS 쪽에서 기존에 사용해 오셨던 WGS와 같은 그런 좌표계들을 그대로 엔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은 이 GIS에서 사용하고 있는 WGS 좌표계를 지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디지털 트윈이 지구 전체를 DT화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보셨던 그런 디지털 트윈을 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은 지구 단위에서 봐야 되는 것들, 지오스피셜 단위에서 봐야 되는 것들, 어떤 항공기의 이동 정보라든가 이 항공기의 관제라든가 혹은 선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지털 트윈들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는 국내에서 국내의 어떤 특정 공동주택 즉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네, 이 공동주택 아파트 브랜드에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이 BIM 모델 그대로 준공이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BIM 소스가. 그리고 그 BIM 소스가 언리얼 엔진에 들어와서 조기에 이런 메타버스 경험들을 피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양사무소에서 주택들을 관람을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 주거하시는 분들과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동선을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특정 시설물로에 직접 접근할 때 접근 용이성들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이런 그 전시 쪽에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디지털 트윈들의 활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어질 단위 세대에 대해서 이 단위 세대들을 가상 전시를 통해서 특정 부분의 옵션을 바꾸어서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어떤 룩 앤 필이 어떨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통한 디지털 트윈들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례 역시도 국내의 사례 중에 하나고요. 수도권의 특정 지역 하나를 가지고 기존에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계시던 DT 자산 자체를 이용을 하셔서 언리얼 엔진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리얼 엔진에 가져왔었을 때 타깃 타고 있는 신규로 건설될 건축물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경험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 검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건축물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들을 여기가 루핑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이 구성되고 나면 이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인사이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호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을 현재 단계에서는 현재 발주처가 요구하는 어떤 부동산 정보라든가 공실 정보에 대한 연계들을 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이전 슬라이드 하고 재생 부탁드립니다. 네, 클릭 한번 해서. 네. 네, 이전 거 그리고 재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앞단에서도 간략하게 해접드렸습니다만 이런 디지털 트윈들이 어떤 그 소통 작용들을 하게 되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이브테크 리얼이라는 그 가상 전시 플랫폼은 기존에는 팬데믹 이전에는 저희가 늘 해왔던 이런 전시 개최 참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팬데믹을 맞이하고 이후에는 이런 그 전시회의 개최나 참가 부분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가상전시 메타버스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행사와 박람회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디바이스에 제약 없이 PC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의 익스비션들을 직접 이런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그런 행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 참여자들이 몇 명이 들어왔고 이 몇 명들이 들어왔고 그 시간대라든가 집중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메타버스 기반에서의 가상 전시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DT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참여했는 업체들도 다음 행사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에픽게임즈는 직접 개발하고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히트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의 가치들을 저희가 직접 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아티스트는 저희 포트나이트 게임 인게임에서 신곡 공개를 했었는데 이 신곡 공개 첫 번째 이벤트에서 2,700만 명의 유저가 동시에 참석을 해서 이 신곡 공개 콘서트를 메타버스에서 체험을 했었습니다. 즉 저희들이 검증해 나가고 있는 메타버스들은 실제로 이런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 여러 명의 참여자분들이 즐기셔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가능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큰 가치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은 실제 론칭된 차가 아니에요. 여전히 생산들을 고려를 하면서 여러 엔지니어링적인 설계들을 하고 있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미 완성이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내년이 아니라 2022년에 출시될 그런 신차이고요. 이 차량을 포트나이트에서 먼저 론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나이트에서는 지금 이제 학생인 분들, 라이선스 운전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이 차량을 운전하시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직접 이 디자인들을 관찰할 수 있고 인게임에서 이 차량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용자 경험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이 차가 시장에 나올 시점에 그 중에서는 분명히 이 차를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얼리 런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에서 함으로써 기존에 이 기업이 가지고 리칭할 수 있었던 고객들의 그런 스트림들을 크게 넓힐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포트나이트에서는 이제 이런 커머셜 부분들,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발렌시아가와 저희가 함께 이 메타버스 이벤트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은 발렌시아가의 제품들을 인게임 내에서 캐릭터 아바타 위에 착용을 해보시고 또한 그것들을 바로 발렌시아가 부티크로 주문을 할 수도 있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소비나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초기에 메타버스와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어떤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은 디지털 트윈 모델이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함께 인터랙션하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들이 저희는 메타버스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엔드키 한번 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